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종신보험은 비싸다라는 편견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편견을 깨고요. 정말 저렴한 종신보험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 착한 종신보험 만나볼게요. 종신보험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강의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새로 나온 유병자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자, 골라 담는 유병자 보험으로 유병자분들도 내가 원하는 보장 듬뿍 담아서 반복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내 보험과 관련돼서 리모델링 필요하시거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으로 전화해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바로바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출발합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요즘같이 좀 위험한 세상에 내가 한 집의 가장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종신보험 생각을 해보시거나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싸서 가입을 못하고 계셨다고요? 정말 저렴한 종신보험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일지 김상우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구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참 걱정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십니까? 보험, 종신보험도 있고요. 암보험도 있고 또 건강보험도 있고 실손보험도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험 중에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손보험이요? 암보험이요? 건강보험이요? 안 걸릴 수도 있고 전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기 때문에 반드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종신보험을 참 꺼려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싸서입니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죠.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저렴할 수라는 어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종신보험이 저렇게 쌀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은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한 20살 정도에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리고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한 30세 전후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2세를 낳고 또 우리가 또 처음에는 자기 집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없죠. 거의 전세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집을 하려고 이렇게 쭉 가면서요, 주택 구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가 나의 생명이 도태된 간 아이가 진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 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 교육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자녀도 결국은 자라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될 때까지 그때 50세나 또는 60세까지 우리는 저축 가능 기간서부터 가장의 책임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0세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가장이 옛날에는 가장 그러면 남자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 남자만 바깥에 일하고 집안에 여성만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남녀가 같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이 가장의 책임 기간 안에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60세 이전에 그러면 사망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35세에서 60세까지 사망률을 한번 봤더니, 통계를 봤더니 35세 이전에 사망하시는 거는 한 1.8%밖에 안 돼요, 사망자 중에. 그런데 쭉 보다가 한 50세 이전도 한 7.8%. 결국은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60세 이전의 사망률을 보면은 19.1% 돼요. 한 20% 남짓 되거든요. 그러면 사망자의 5명 중 1명은요, 6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가장의 책임 기간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큰 그 힘이 들까? 바로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에 그 경제적인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3년간 가구당 소비 지출액을 보면 가구당 8,59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2012년도의 통계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 발표하는 거 보면요, 한 사람의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요, 2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2억 6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로 가계빚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집, 혹시 100% 은행에 빚을 안 지고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실까요? 여러분들은 다 은행에 세를 살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가장의 책임 기간에 그 가장의 유가가 된다면 아주 큰일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종신보험은 바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종신보험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가입을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정기보험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보험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년 또는 20년 또는 나이를 정해서 60세나 70세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딱 그때까지만 보장을 받겠다라고 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때 사망을 하시거나 그런 보험 계약에 대한 해당되는 조건이 발생을 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그렇지 않죠. 기간과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가입하고 그 다음 날이든 가입하고 100살이든 200살이든 언젠가는 사람은 한 번 죽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망 시점까지의 보장을 받는 게 종신보험이겠죠. 그러면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자,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보험료가 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간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1년 정도 보장을 하면 나이별로 다르지만 몇만 원이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보험료가 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 기간과 시간과 나이를 전혀 불구하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한 것이,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환급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는 동시에 이제 끝났으니까 보험사하고 나하고 이별입니다. 이별할 때 버스비도 안 줍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단점은 비싼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저렴할 수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료도 좀 싸고 또 혹시 내가 해지했을 때 또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만기 때 이렇게 환급금도 주고 종신토록 보장을 받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빨리 상품을 말씀해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보험은요. 착한 종신보험이고요. 가입 조건은요. 15세서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15세, 60세에 가입 가능하지만 각 나이별로 가입 플랜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플랜은요. 1형은요. 60세형, 70세형, 80세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체감형이고 2형 같은 경우는 70세, 80세 체감형으로 돼 있습니다. 요게 어떤 구조인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류는 표준형이 있고요. 무해지 환급형이 있습니다. 표준형이라는 건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보험 기간 동안 혹시나 해지할 경우는 해지환급이 발생을 하지만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보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는요, 꼭 사망보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암이라든가 또 혈관질환이라든가 또 수술비라든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특약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단 비갱신은 없고요. 갱신형으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가입 플랜 1형과 2형 이렇게 돼 있는데요. 60세, 70세, 80세 체감형이 도대체 뭐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거는요, 40세 남자가 20년 납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 그런 규조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요, 기본 보험금은 1,000만 원으로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1,000만 원에 60세까지는 1,000만 원에 4천만 원에 대한 사망 보장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토탈 5천만 원의 사망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세까지는요. 그리고 60세가 지나서 70세까지 가면 1,000만 원의 기본 사망 보장금에다가요. 거기에 보태지는 4천만 원의 반, 2천만 원으로 주는 3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 이렇게 체감이 됩니다. 또 70세가 지나서 80세까지는 또 여기에 반인 1,000만 원과 기본 1,000만 원인 2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1,000만 원을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 보험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경제활동 기간에 바로 가장 사망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만약에 사망보장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걸 감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 사망보장금이 줄어들면서 보험료의 그런 그 부담으로서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의 구조죠. 자,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새 언택트 시대라서 배달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위험 직군에 계시는 분들 사망이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 너무 비싸는 거예요. 못 하시죠? 자, 그러면 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얘기 말씀드렸던 40세 남자가 20년 납으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만약에 기준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일반 종신,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은요. 보험료가 대략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한 16만 6천 원, 한 16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종신보험도 무해지나 저해지 종신보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한 12만 2천 원 정도로 보험료가 좀 저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종신보험은요, 바로 획기적으로 보험료가 표준형 같은 경우는 52,700원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무해지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무려 47,000원. 깜짝 놀라셨죠. 바로 47,000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니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할 수가, 바로 5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16만 6천 원이 아닌 47,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보험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빠이빠이 하고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분이 만약에 40세 남자분이 5천만 원 계약을 해서요, 4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나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요, 여기에 쭉 보시면 20년이 지난 60세 시점에요, 내신 보험료는 976만 원을 내십니다. 그리고 보장을 보장대로 쭉 받으세요. 970만 원을 내시고 중간에 만약에 사망을 하시면 5천만 원을 받아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사망을 안 하시고 만약에 자녀분들이 다 성장을 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바로 81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정기보험은 20년이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끝나고 나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바로 83.7%의 환급률이 발생을 하고요. 물론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환급률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바로 환급률이 발생을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료는 무지하게 싸고 또 만기가 되면 환급금도 발생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80세 이후에는 1,000만 원이라는 종신토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장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보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보험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하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 경제활동기에 사망 보장을 집중을 하는 바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특히 위험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단계별로 해지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률을 할 수 있습니다. 60세까지 지나셔가지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좀 70세까지 움직이시고요. 또 70세 해지하셔도 환급률이 발생을 하고, 또 이렇게 그때 해지하면 해지할수록 그때에 맞는 환급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현존 종신보험 상품 중에서요, 제일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에 상품하는 종신보험에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서 또 하나는, 혹시 나는 여기에 좀 보험이 없으니까 특약을 암담보라든가 또는 나는 건강특약을 좀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갱신형으로 건강특약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보험 하나로 물론 아주 종합적인 보험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보험은 사망보장, 여러분들의 그 가족을 위하여 그 보장 자산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절대로 흠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넬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 종신보험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아니 종신보험이 싸봤자 얼마나 싸겠어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알려드렸어요. 반의 반만큼 저렴하게 4분의 1만큼의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좀 위험 직군에 속해 있거나 집에 가장인데 우리 가족이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그동안 비싸서 못 가입했던 종신보험 이번 기회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3121님께서 자, 일반적인 기존의 종신보험과 비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은 뭐 중도 인출 혹은 추가 납입이 되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상품에서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냐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 종신보험 워낙에 저렴해서요. 이런 거 가능할까요? 예, 아쉽게도 이 보험은요. 그 사망 보장에 대해서 특화된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중도 인출 또는 추가 납입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보장 자산으로서의 그 기능만을 충실히 탑재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료가 뭐 절반의 절반이니까 정말 보장 자체에 충실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8700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유병자이신 것 같습니다. 유병자인 저도 가입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문가님 이거 저렴하게 같은 종신보험 유병자분도 혹시 가입이 될까요? 네, 이 보험은요. 유병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새 그 시중에 나오는 뭐 325 보험, 335 보험 이렇게 유병자를 위한 그 어떠한 그 특화된 보험은 아니고요. 유병자들도 이 사망 보장만을 중심으로 된 보험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뭐 일정한 치수를 유지하시거나 또 질병이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유병자분들도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한번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유병자다 하시는 분들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유병자분도 오늘 4분의 1만큼 저렴한 종신보험 가입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고 일단 심사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름처럼 정말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대신에 늦게 준비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60이 안 되신 분들까지만 정말 저렴한 이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늦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시고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보험도 착하고 보험료도 착하고 보장까지 착한 다른 보험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강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골라 담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김경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병자라면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뭐 골라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합니다. 네네. 자, 일단은요. 최근에 그 보험 시장 보면은 유병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흔하게 유병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자 굉장히 막 어디가 많이 아파야 꼭 암에 걸려야 뭐 혈관이 잘못돼야 뇌출혈이 나야 이렇게 유병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제 제가 누누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아실 거예요. 뭐 약만 고혈압만 먹어도 유병자가 되는 이 지금 세상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유병자가 너무너무 주변에 흔하고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0세 시대에 맞춰서 꼭 맞는 소리가 있어요. 무병장수 하고 싶으세요? 유병장수 할까요? 이렇게. 맞아요. 저희가 뭐 당연히 무병장수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100세 살고 120세 사는데 그렇죠. 병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계청 자료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네. 꺼내봤는데 보니까 우리 평균 수명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최근 뭐 18년 자료이긴 하지만 82.7세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균 수명이. 그런데 건강 수명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64.4세. 이 차이만 봐도 벌써 19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19년 정도라는 긴 시간을 유병자로 살아가야 된다니까 보험 시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유병자로 오래 살아가야 되고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유병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병자 보험 시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그냥 겉보기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 등산 네네.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 네네. 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전 기준으로 치면은 정말 좀 아프실 것 같은 그런 나이의 분들이 쌩쌩한데 알고 보니까 유병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 시장에도 유병자분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유병자 시장이 2배 이상, 2배 이상이요? 2배 이상으로 급속히 늘고 있거든요. 오. 이 자료가 지금 19년도 자료인데도 15년도에 2천억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유병자 시장이. 예. 그런데 4년 만에 2조 5천억 원 정도의 유병자 시장이. 4년 만에요? 네, 이게 지금 몇 배일까요? 5배, 6배, 7배? 이 정도 크기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병자 시장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병자 시장이 열림으로 인하여 유병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보장들이 있나요? 유병자 그 보장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뭐 우리가 유병자 시장에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나 획기적인 게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한번 걸렸었는데 암 진단비도 가입할 수 있대. 너무 신기했었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에 걸려도 암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고, 제가 수술을 여러 군데 했어도 수술비도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이런 혈관 질환 담보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우리 유병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내가 유병자보험 가입한 지 한 2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네. 다른 담보들이 또 나온 거야.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 담보들이 나왔어. 그럼 내가 2년 전에 가입한 거 2년 동안 보험료 냈는데 얼마나 좀 아까운 생각 드시고 그렇게 마음이 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굳이 다 털고 새로 가입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 유병자 되시는 분들이 가입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가입할 수 없었던 부분만 골라서 퍼즐 조각 맞히듯이 이렇게 딱 찾아서 제자리에 딱 꽂아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유병자지만 좀 더 완벽한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골라 담는 유병자 상품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나의 그 보험 퍼즐판이 꽉 이렇게 잘 그렇죠.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보장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약을 드시거나 내가 유병자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중년이 넘으면은요, 저희가 암만 무서워했는데 네. 그 혈관 질환 쪽이 뭐 오히려 암보다 더 무섭다라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네. 암 환자가 1년에 23만 명이 발생을 한답니다.
근데 뇌졸중 환자는 이 암 환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60만 명이나 발병을 한대요. 아니, 암 환자보다 거의 네. 뭐 3배 가까이 뇌졸중 그렇죠. 환자가 더 많다고요? 그렇죠. 그게 암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망 확률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암만 걸리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뇌졸중 환자들이 암 환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사망 확률이 그지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뇌졸중에 한번 걸리신 분들은 꼭 어딘가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뇌 쪽 네.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후유 장애가 남을 네네.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것도 이제 혈관 질환 쪽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뇌 쪽에 그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담보들이 네. 요즘은 심장 쪽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잖아요. 맞아요. 혈관 질환에서 심장 쪽이 넓어졌으니까 집중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뇌 쪽은 네. 저 못 봤어요. 뇌 쪽은 흔하지가 않았죠. 근데 네. 이런 보장도 너무나 유병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새로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뇌졸중에 걸려서 발병하는 후유장애, 이 후유장애를 우선 조금 살펴보신다면, 운동 10명 중 7명은 뇌병변 일상생활 장애, 이 동작에 제약을 받는 이런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3명 중 1명은 뇌졸중 발병 후 2년 뒤에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10명 중 네. 4명은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가 힘든 이런 후유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후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활치료라는 걸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활치료에 대한 보장이 좀 생기면 어떨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보장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재활 치료에 대한 네. 그러니까 후유 장애 같은 게 이제 남았을 때 네네. 재활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 보험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재활치료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네. 우선 금액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재활치료비가 매월 70에서 80 정도는 본인 부담금이 된대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비급여 네. 항목이 있답니다. 제가 내 주변에 그 뇌졸중이 걸려서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이 내 주변에 아직 없어서 현실적으로 저도 사실은 안 와닿지만 우리 뇌졸중 환자들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매월 7, 80만 원의 보진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입원비도 그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네. 입원비나 간병비나 아니면 기타 간접비, 발병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매달 발생하는 이런 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그 유병자분들 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진단비 준비하실 수는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입을 원해도 여기까지밖에 가입을 안 시켜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보통 뇌혈관 질환 60세 넘으시면 네. 건강세로 가입하시려면 최소 300에서 많아야 500 정도밖에 가입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보험소에서 그렇죠.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활치료비를 별도로 가지고 가신다면 매년 500만 원씩의 이런 치료비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가 새로 출시가 됐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지금 건강하신 분들 보험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유병자분들, 그렇죠. 아프신 분들이 네네. 지금 그전에 그냥 없었던 뇌졸중에 대한 그 재활 치료비를 500만 원 받을 수 그렇죠. 있는 보험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네네.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후유 장애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보장인데 이걸 맞아요. 그럼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뇌졸중에 걸려서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꼭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렇게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같이 추가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진짜 예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거든요. 그런데 유병자도 질병 후유장애를 같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뇌졸중에 걸렸을 때 재활치료도 받고 후유장애가 남으니까 이거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한 그 담보도 같이 가져가시면 3천만 원 정도를 시작을 하실 수 있거든요. 3천만 원, 50세까지는 3천만 원, 60세까지는 2천만 원. 그 이후에는 1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데 이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아시다시피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부위별로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유장애가 내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어. 그런데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서 후유장애가 발생되는 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력 장애라든지 디스크, 뭐 관절의 기능 장애, 아니면 치아 결손, 그다음에 뭐 연골,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이런 나열하기 분들도. 어려울 네네. 정도로 그냥 온몸 구석구석 그 나이가 들면은 그렇죠. 아플 수 있는 자연적으로 부분. 노화가 돼서 생기는 네. 이런 질병에도 질병 후유장애가 충분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에 걸려서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 아니면은 아까 같은 뇌졸중에 걸려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실 때 이럴 때도 후유장애 가입한 금액 곱하기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힘드시면 30%의 후유장애가 남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곱하기 30%의 진단비를 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거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질병 후유장애가 유병자분들 이것도 가입을 못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까지 같이 들어간 보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유병자분들 지금 말씀 주신 뭐 재활치료비에다가 질병 후유장애 등등 골라 담으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보험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담보가 도대체 어떤 담보가 있는데 자꾸 골라 담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사의 담보를 새로 나온 담보예요. 이거는 기존의 유병자 보험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재활 후유 장애 3에서 100%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굉장히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도 나도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 하는데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가 200만 원 탑재가 되거든요. 오. 예, 이런 진단비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질병 후유장애 이것도 3에서 100% 3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재가급여 지원금이라고 집에서 방문 간호사를 부르시거나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집에서도 간병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재가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면 30만 원까지 한 달에 30만 원까지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치료 보험금 500만 원에 뇌졸중 재활 치료 보험금이 5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뇌졸중 치료보험금은 500만 원 처음에 발병하면 받으시는 거고 뇌졸중 재활치료보험금은요 500만 원씩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재활치료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재활치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5년 동안은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라 처음에 딱 받으면 끝나는 금액인데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이런 담보와 비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담보를 조금 넣어서 금액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비사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 기본으로 100만 원을 넣어야 되고요. 뇌혈관 진단비 풀로 유병자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1,000만 원 넣어봤고요. 네.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을 이렇게 잘라서 500만 원씩 받는다고 쳐도 4년밖에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에 네. 그다음에 재가급여 지원금이나 아니면 재활치료 보험금 때문에 혹여라도 이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을 불러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 일당을 10,000원씩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담보를 조금 비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병자 상품에 비교할 수 있는 담보를 좀 넣었고요. A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담보들이 만들어진 이런 담보를 좀 이렇게 조합을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A사랑 B사가 유병자분들이 이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렇죠. 유병자 보험 뭐 나온 게 너무 좋지만은 그만큼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 얘기를 제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아까
그 A사 같은 경우 새로 만들어진 담보들 굉장히 뭐 재가급여도 30만 원 있고 재활치료비도 있고 질병후유장애도 있어. 기존에 있는 유병자 상품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있는데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비싸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쵸. 텐데 보험료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A사 같은 경우 50세 남자 기준 31,920원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35,570원입니다. 보장 지금 이거 다 골라 아까 담은 제가 거. 담은 네, 합쳐서요? 다 합쳐서 네. 다 넣어서 보험료 이 정도 되고요. 60세 같은 경우는 질병후유장애가 3천까지 안 들어가고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보험료 59,950원, 38,600원. 아까 제가 아나플락시스도 들어갔고요. 질병후유장애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비도 들어갔고 재가급여 서비스도 들어갔잖아요. 이런 담보 다 넣어서 보험료가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와, 예전 보험 들고 계신 유병자분들 조금 억울하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네.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 지금 밑에 보이시죠? 네. 60세 12만 1,510원. 여자 같은 경우는 12만 4,720원.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이 보장을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서 골라 담아서 이쪽만 퍼즐 맞추듯이 딱 넣으시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2분의 1도 안 되죠. 와. 이 금액으로 준비를 가능하시다는 거죠. 표로 비교해 볼게요. 예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유병자 보험 그리고 이제 최신 유병자 보험에서 골라 담아 봤잖아요. 네네. 보장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이 30세부터예요.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네.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유병자 보험이니까 유병자가 가입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 담보는 건강하신 분도 가입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장이 네. 워낙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상품은 새만기 상품은 없고요. 갱신 상품만 있는데 이 상품의 그 타겟층이 50대나 60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갱신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은 저렴한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이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때 이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장 기간은 갱신이지만 100세까지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최저 가입 금액이 2만 원이거든요. 아까 50세 11,700원 뭐 이 정도 보험료 나왔는데 다른 특약 32,000원 질병 후유 장애만 넣으면 10,000원대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렇게 질병 후유 장애만 넣지 말고 아까처럼 그 재가급여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 재활치료비 이런 걸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2만 원 이상으로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병자 보험 상품이거든요.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이 상품은 새만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기간 100세까지 그다음에 이 상품은 최저 가입 금액이 10,000원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유병자분들 특집으로 오늘 준비해 주셨으니까 결국 네. 원픽은 최신 유병자 보험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왜 좋은지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 좀 해주세요. 네네. 제가 최종 원픽은 A사라고밖에 말씀드릴 거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후유장애,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이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가 탑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비도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치료비도 충분히 담아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골라서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이니까 코로나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같이 해서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정말 유병자분들께 선물 같은 정보 드렸습니다. 최신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쇼핑을 하듯이 내가 원하는 보장 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암 환자의 3배 가까이 되는 게 뇌졸중 환자라고 하는데 내가 뇌졸중에 걸렸을 때 가입 자체가 좀 어려웠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뇌졸중에 대해서 재활치료비 500만 원씩 매년 5번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 코로나 관련 보장도 있다고 하고
또 유병자분들이 가입하기 어려웠던 질병 후유장의 3에서 100%까지 다 골라 담아가지고 50대 기준으로 2, 3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화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보험 진단도 내려드리고 리모델링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3019님의 메시지인데, 자, 지금 56년생이신 어머님의 치매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를 위해서 치매보험에 가입을 원하시는데 일단 3년 전쯤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약까지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녀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김성문 전문가님, 아무래도 뇌 쪽에 대한 진단을 이미 어머님께서 받으셨고 약까지 드신다고 하는데 초기 치매 때부터 보장받는 보험이 혹시 가입 가능할까요? 예, 좀 아쉽게도 가입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당뇨나 고혈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요, 제일 전제 조건이 뇌에 관련 질환이 없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암에 걸리셔도 관계가 없는데 뇌에 관련 그 질병이 있으실 경우에는 각 보험사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차피 이 치매보험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치매보험은 그 진단비도 중요하고 생활비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치매보험을 준비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분같이 뇌 관련 질병이 없으시다고 가정하에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를 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좀 싸고 좀 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뇌 쪽 문제만 아니면은 초기 치매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연락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에 좀 집중해보는 치매보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좀 볼게요. 자, 0099님께서 좀 전에 방송에 나온 골라 담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중에 저는 한 2개 정도만 필요한데 제가 방송 그 안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또 고를 수 있나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자, 김경화 전문가님, 저희요 정말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딱 2가지만 혹시 담아갈 수도 있는 걸까요? 네네. 아, 원하시는 부분이 2개면 2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따라 아마 좀 젊으신 분들은 2만 원에 맞추려면 2가지 담보만 가지고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그래도 제가 본인이 가장 필요한 담보를 1~2개 정도 더 넣어서 보험료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가 50대,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2개만 넣어도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병자분들 내가 원하는 거 1개, 2개 골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 한 2만 원 정도라고 했죠. 이것만 맞추면은 내가 원하는 보장만 골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 보험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7788님께서 임신을 하셨대요. 현재 임신 14주차라고 하는데 태아보험을 가입해라라는 권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쯤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김성문 전문가님,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으신데 태아보험은 언제쯤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가입을 하셔야죠. 보험은 생각하실 때 가입하는 게 제일 좋으신 거고요. 특히 이렇게 임신하셔서 태아보험에 가입하시는 분은요. 15주 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15주에 아마 그 병원에 가서 그 최종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뭐 기형아 검사라든가 최종 검사를 받으시는데 만에 하나 15주에 검사를 갔는데 어떠한 그 태아에 문제가 생기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최소한 15주 이전에는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4주라고 하셨으니 바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15주 이전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지금 14주라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한번 우리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122님께서 이번에도 아드님에 대한 이 보험 문의 주셨네요. 5살 아들이 놀이방에서 넘어지셔서 손목 골절이랑 찰과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놀이방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참 우리 아이가 다치면 참 속상하잖아요. 김경아 전문가님,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쳤을 때 이런 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네네. 아, 너무 속상하시죠? 네. 그런데 청구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놀이방에서 요즘은 그 화재보험 가입할 때 영업배상 책임이라는 걸 가입을 다 하거든요. 시설물 네. 배상 책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놀이방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보험 청구를 같이 받으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놀이방에 가서 청구를 같이 도와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알아보시면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구멍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